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언론 경남도민일보가 만드는 본격 뉴스 비평 콘텐츠 뉴비자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뉴미디어부 김현수입니다. 네, 저는 편집부 박신입니다. 네, 저는 편집부 이원재 기자입니다. 박수를. 지난 한 주 휴방하고 2주 만에 찾아보니까 더 또 반갑네요, 맞죠? 네. 네. 반갑죠. 한 주 쉬고 나니까 이제 시설이 좀 업그레이드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확실히 환해진 것 네. 같긴 합니다. 이게 저희가 성취해낸 첫 번째 결과물인데 어떻게 보실지 시청자분들은 궁금하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 척박한 환경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좀 얼굴이 화사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회사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고무적이고, 또 저랑 이제 원재 기자랑 지난주에 이제 백신에 맞는 바람에 좀 한 주 쉬었는데 제가 좀 뭐라도 만들려고 혼자서 이제 아픈 와중에도 네.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래도 영상을 쉬지 않고 네. 공백을 없애려고. 네.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픈 얼굴 보였죠, 이거. 회복이 덜 된 선배의 모습과 네. 뭔가 땀을 흘리고 있을 것 같은. 네, 근데 이게 저 혼자 하니까 진짜 이게 사이언스인 게 조회수가 딱 3분의 1 토막이 나더라고요. 아, 두 명분 100회씩 빠졌더라고요. 네, 인당 우리가 100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댓글 소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지난 3화에도 또 감사하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눈에 띄는 댓글 네, DALSOOP님께서 네, 네, 정성스럽게 달아주셨습니다. 네. 종이 신문을 네, 챙겨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네. 또 뭐 얼굴이 클로즈업해서 나오니까 더 뭐 각밖에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 아이디를 DALSSOOP로 읽어야 될지 달소프로 읽어야 될지 네. 모르겠는데 한번 댓글로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네, 앞으로도 계속 은근히 댓글을 유도하는 네, 뭐 그 따뜻한 마음과 필력에 감탄했고요. 네, 또 편집을 하니까 두 분은 네. 다 또 신문에 이제 애정을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죠 댓글. 아, 네. 오, 이거는 나우누리 조라 네. 읽으면 되나요? 나우누리 조님이 이제 남겨주신 건데 네.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잘 보고 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네.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방송. 네. 전국구가 네. 그럼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박신 기자부터 하면 될까요? 네, 뭐 제가 먼저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안 빼고. 네, 아니, 오늘 저희 백신 맞고 아픈 동안 신 선배는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좀 투다다 준비했는데. 저희는 막 아파가지고 네, 골골대고 있었는데 밑밥을. 이번 주에 백신 맞으러 가잖아요. 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좀 그러면 힘을 빼고 해보겠습니다. 알겠어. 한 명만 힘주면 되니까. 네. 네. 오늘 준비해온 게 뭔가요, 주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얘기할 주제는 아싸와 인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제 아싸와 인싸의 어떤 기준을 어떻게 나누는지 다들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상처를 치료해줘 사람 어디 없나. 기준이랄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좀 친구가 많고 뭐 잘 어울려 다니고 잘 놀러 다니는 인싸는 안 돼봐서 뭐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어떻게 이걸 도대체 나눌까 보면 이제 누구는 아싸, 누구는 뭐 인싸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주변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뭐 누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거나 모임이 되게 많이 나가는 사람을 또 인싸라고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뭐 이제 애인을 몇 번 사귀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인싸라서 저렇게 많은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다닌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쓰이게 되면서 언론에서도 되게 인싸라든지 아싸라든지 그런 단어들을 제목에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잘 모르는데 언론은 과연 저거 기준을 알고 쓰는 걸까? 어떤 상황에는 인싸를 쓰고 뭐 어떤 상황에 아싸를 쓰는 걸까?
라는 이제 궁금증에서 기사를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어떨 때 쓰나요 그러면? 일단 먼저 제가 인싸를 활용한 제목을 몇 개 좀 찾아봤는데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인싸들은 다 여기로 연예인 패셔니스타 성지로 뜬 키아프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알았어야지. 이게 SNS 상에서 유명한 이제 좀 진짜. 공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 낯싸다다. 저희는 다 싸네요. 근데 아무래도 근데 사실 인싸라고 하면은 막 기분이 나쁘거나 막 불쾌하고 이런 느낌을 안 받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반면에 아싸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는 매일경제에서 쓴 기사인데요. 네이키드니스 네이키드 왜 웃는 거예요 대체? 선배도 이거 처음 네이키드니스 모르시는 거 저 같은데.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는 네이키드니스 백팩 모르는 당신은 아싸 라는 단어가 네.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고 약간 뜨끔했습니다.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럼 나는 아싸인가? 이 제목을 통해서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겠지만 당연히 아싸와 인싸를 약간 좀 구분짓고 이제 이걸 모르면 아싸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건 조금 되게 제목으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더 노골적인 제목으로는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그래도 아싸는 못 참지 학교로 모이는 대학 새내기들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에 대학 새내기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이제 학교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내기들이 따로 친목 모임을 갖고 있다라는 기사였는데 이 기사에서 이제 한 인터뷰를 했던 새내기가 아싸가 될까 이제 불안해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됐다라고 이제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약간 이제 뭐 그래도 아싸는 못 참지라는 조금 자극적인 제목으로 풀어서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에서 아싸가 되면 되게 큰일 나거나 아니면 생활이 되게 대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저는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제목이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만약에 신입생 때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제목을 접했으면은 조금 약간 불안감을 느꼈을 것 같고 좀 초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막 성격상 먼저 말을 걸거나 그렇게 그런 성격도 아니라서 그런데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 인싸였잖아요. 아니요. 저 아는 같은 지인- 학교였거든요. 아, 진짜요? 같은 과 수업도 들었는데 저 아는 아싸는- 지인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를 아니. 같은 학교 서로 모르는 사이로 만났는데 원재 기자 지인도 아는 사람이고 그거는- 나도 알고 하면 이건 인싸지. 저 깜짝 지독한 놀랐어요. 우연이지 않을까요? 네, 뭐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네, 어쨌든 이제 저는 네. 그런 불안감을 느꼈을 것 같다. 인싸의 입장에서 아싸를 봤을 근데 때 약간 이제 사실 뭐 인싸든 아싸든 사실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런 기사를 접하면은 아싸가 되면 되게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좀 기사라 생각했고 제목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신 기자는 되게 이런 거를 잘 하는 것 캐치를 하는 것 같은 게 뭔가 벙어리, 뭐 절름발이 이런 거는 누가 봐도 혐오 표현이잖아요. 네네. 이거 쓰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그쵸. 그거는 이제 네. 지탄 받는데 인싸 아싸 이런 거는 어, 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약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네. 문제가 있다는 맞아요.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모든 게 다 언론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단어들을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쓰면서 조금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좀 재생산하고 확대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주의를 하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쓰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제일 약한 걸 준비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약간 에피타이저로 넘어가려 했었는데 그래서 좀 찾다가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거를 묶어서 해왔는데 딱히 뭔가 하나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 건 아니고 좀 그라데이션으로
분노가 점점 좀 차오르는 그럴 수도 건가요? 있지 해서 야 지금 이게 좀 아니잖아 싶은 걸로 아. 순서대로 종합 선물 세트 준비했거든요. 느낌 네, 준비하셨네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기사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 본 게 그 10월 13일자 경향신문 보도인데 그 통계 기사를 쓴 건데 홀로 버티는 자영업자 22,000명 증가라는 제목의 그 기사인데 이제 자영업자가 1인 자영업자가 이제 9월 기준 지난해 9월보다 22,000명이 늘었다는 그런 보도인데 좀 제목에 저는 좀 딴지를 걸고 싶어서 좀 뭐 이게 사실 뭐 이런 것까지 뭐 따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홀로 버티는 자영업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말은 하도 많이 하고 뭐 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홀로 버틴다는 제목도 조금 편집자가 쉽게 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이게 사실 좀 통계나 경제 기사에서는 좀 복잡다단한 문제가 총체적으로 있는 건데 그 좀 용어를 조금 비유적인 표현을 줄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객관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하는데 이 홀로 버틴다는 표현이 이제 통계를 보면 실제 통계 용어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거든요. 네. 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지난해 9월보다 올해 9월 22,000명이 증가했다는 게 이제 그 사실인데 사실 버틴다는 표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이걸 견딘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네. 근데 이 숫자 자체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표현은 좀 버틴다 이런 표정은 입증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버틴다는 거는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네. 뭔가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뭐 누가 알 수가 판단할 없잖아요. 수 있는 네. 그런 건 아니니까. 1인 자영업자라고 모두 다 어렵다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특히 지금 비대면이 늘면서 애초에 키오스크로 그 종업원 없이 네. 시작하는 자영업자들도 요새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이게 사실 코로나 전부터 1인 자영업자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구조적으로도. 그렇죠. 네, 그래서 홀로 버틴다는 표현은 조금 부정확하지 않나 싶어서 좀 22,000명이라는 그 명징한 숫자에 그 감정적인 동사 버틴다는 건 어울리진 않는다 생각을 해서 첫 번째 꼽았고요. 지금 네 번째까지 있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네. 네, 이 두 번째는 이제 저질 부문 최우수상을 제가 드리는 기사인데 네. 방송 도중 레깅스 갈아입은 함소원 쩍벌 요가까지 당황. 네, 이게 그 보도 가치가 있는 건지 이 네, 사실 뭐 이게 클릭 장사하는 건데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라서 좀 가져왔고 좀 이게 뭐 어디 우리가 누구나 인정하는 어디 소위 말하는 찌라시면 모르겠는데 네. 공신력 있는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데서 이런 기사를 쓰니까 좀 자괴감이 느껴져서 골라왔고 사실 이런 게 이제 기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사잖아요. 이 패턴이 전에 원재 네. 기자가 기사 작성도 했었는데 네, 그렇죠. 네. 이런 건 근데 정말 더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냥 진짜 금방 어차피 제목 말고 내용은 신경도 안 쓰는 거니까. 제목에 제일 오랜 공을 들이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이 문단 구조가 첫 번째 문단에 관심을 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어디 SNS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네이트판 아니면 보배드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정석이죠. 누리꾼들은 뭐뭐라고 반응한다. 누리꾼 실제 있는 사람들인 건지가 제일 이게 네. 기자가 쓴 건지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두 번째 좀 가져왔고 좀 이런 거 좀 이제 그만했으면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사실 두 번째보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아 이것도 기사라고 썼나라고 네. 좀 치부할 수 있는 건데 세 번째는 이거 백해무익 부분 그 최우수상인데 한국경제에서 10월 24일에 보도를 했는데 제목이 김구라 아들 글이 백신 공포 친구의 친구가 화이자 맞고 죽었다. 네, 좀 완전 코미디 아니에요 이거는. 친구의 친구의 네. 친척의 이거. 그러니까 김구라의 아들의 친구의 친구가 화이자를 맞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한 건데 이게 뭐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직접 이게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보도 가치가 있는 거냐는 거죠. 사실 확인도 안 되는 건데
뭐 어떤 의도를 메시지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백신 공포가 네. 그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 일상 회복한다고 네, 그 들어간다고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사를 쓰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고 또 뭐 사실 확인도 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무성의하냐면 이 이제 친구의 친구가 화이자를 맞고 죽었다고 한 그 본문 내용이 문장도 다 틀렸어요. 이게 막 따옴표가 한쪽만 있고 한쪽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아하. 쓰고 그냥 다른 기사 또 썼겠죠. 인터넷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성의하게 쓴 거에 비해서 이거에 이 기사로 인한 파장이 훨씬 크다는 거죠. 쓴 사람은 대충 썼지만. 근데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은 이제 어쨌든 김구라 아들의 그리의 친구의 친구 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김구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김구라 아들인 그리의 이야기도 아니고 심지어 그리의 친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 네 번째는 그 조선일보 보도인데 그 최근에 이제 조금 그 펌프질을 하고 있는 기사가 이재명은 네,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다라고 말한 원희룡 지사의 아내의 그 발언. 네, 참 이게 문제네. 세 번째부터 자꾸 하다 보니까 제3자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약간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좀 방패막이처럼.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조선일보에서 이제 10월 21일자에 보도한 게 그 정신과 의사인 원희룡 아내 이재명 소시오 장애 경향이라고 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아내인 강윤영 씨가 지난 20일 매일신문 유튜브 생방송에 나와서 네, 그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태를 보인다면서 그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게 의료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진료하지 않은 사람을 장애라고 진단하는 거는 일단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일단 제 사견이고 오늘 따져볼 거는 그 보도 행태인데 그 조선일보가 이제 이 소시오패스 관련 이재명 소시오패스 이거를 묶어서 쓴 기사가 21일부터 26일까지 6일 동안 15번을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좀 조선일보에서는 뭐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10월 24일자 보도에 여당이 발끈한 이재명 소시오패스 발언 전문가들을 이겨는 이게 제목인데 제목부터 좀 네 이거 제목을 보면 좀 어떤 거 같나요? 기사가 어떤 기사일 것 같나요? 뭐 전문가들이 이재명 후보를 뭐 진단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됐을 것 같은 그런 제목이네요. 박신 기자는 혹시 의견이? 네, 저도 딱 그냥 이재명이 소시오패스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전문가들이 한번 진단해 봤더니 약간 그런 기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제목만 보면 지금 그 강윤형 씨의 발언에 이제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기사 같은데요. 그 부제도 보면 전문가들 평범한 모습으로 치밀하게 반사회적 행동 이렇게 따옴표로 넣어서 썼는데 마치 이게 이재명 지사가 그렇다는 것처럼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제목 부제만 보면. 네, 이재명 이제 이거를 지사가 네. 기사를 안 읽고 제목만 보고 하면 어디 가서 또 야 이재명이 진짜 소시오패스라더라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겠죠 다 이제 또. 그렇더라.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기사를 읽어보면 좀 본문 내용은 뜬금없어요. 이게 처음에 그 강윤영 씨가 뭐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나와서 뭐 말했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가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 갑자기 설명을 해요. 기사가. 건강 기사가 네. 되어버렸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이 발언에 대해서 그냥 소시오패스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만 덧붙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의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서 소시오패스는 보통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까지만 한 건데 이게 마치 이재명 지사가 이 기사에서는 이미 소시오패스라는 거를 단정지어 버리고 기사를 쓴 거잖아요. 이거는 언론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행태가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따져보고 그게 뭐 맞다 생각하면 뭐 다른 전문가들의 뭐 진단을 듣는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마치 그 소시오패스라는 거를 기정사실화한 듯이 특징을 서술한 거는 좀 악의적인 기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낚시성 제목 부재단 기사 좀 쓰지 말고 좀 더 진중한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기생충, 미나리 이런 네. 작품 뒤를 잇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주제로 한 보도입니다. 드디어 우리도 오징어 게임 코인 파는 거예요. 옷을 그렇게 입었어야 됐나요? 사실 뭐 언론에서 오징어 게임 보도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뭐 네.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점은 너무 억지로 뭐든 오징어 게임이랑 연결지어서 조회수를 올리려는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특히 좀 제가 봤던 것 중에는 국뽕이라고 하죠. 그런 애국심을 자극하는 뭔가 우리 오징어 게임, 대단한 오징어 게임이 뭐 해외에서도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기사를 많이 퍼나르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 그게 좀 과하게 잘못 보도된 것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매일경제의 오징어 게임 유행에 캐스퍼도 포르쉐 제네시스도 촌티 초리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발음이 근데 몇 번 했는데 어렵더라고. 이거 편집 안 하고 써야겠다. 오징어 게임 유행에 캐스퍼도 포르쉐 제네시스도 촌티 초록 추리닝 입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초록 추리닝은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온 네. 그 초록색을 말하는 네네. 건데요. 캐스퍼 초록색 예쁘던데. 이 자동차 네. 색을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네. 한다. 뭐 그게 자동차 컬러가 녹색이 기사 내용을 보면 자동차 컬러에 녹색을 잘 안 쓰는데 오징어 게임 덕분에 뭐 올해의 컬러로 선정이 됐다. 뭐 그런 식의 주장을 결국에 하는 거거든요. 제목에서부터.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이미지를 보면서 네. 느꼈던 거는 그 오징어 게임 초록색은 좀 진한 초록색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선정된 컬러를 딱 봤는데 뭔가 같은 색이라고 말하기 민망하게 좀 세련된 느낌. 아니 너무 이렇게 색 짙은 정도가 연하고 아. 연두색? 그 색이라고 네. 보기 어려운데 일단 연간을 지었다는 점, 그 점이 당황스럽고 기사 알맹이를 또 자세히 보면 기자 본인이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자기 부정 같은. 네. 좀 읽으면서 좀 당황했는데 기사 내용입니다. 그 컬러를 선정한 업체가 엑솔타인데요. 엑솔타는 녹색계열 선정 이유에 대해 친환경차 등장과 함께 유채색 리더로 자리 잡은 파란색보다 더 환경 중심적이고 자연에 가까운 색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하면 오징어 게임 때문이 아니라 친환경에 신경을 써서 색상을 선정했다고 기자가 스스로 본인이 그럼 이 기사는 지금 오징어 게임의 유행에 대해 쓴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 색깔에 대해 쓴 거예요? 오징어 게임으로 뭔가 코인을 탑승해 보고자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정상적이었다면은 친환경 색상을 입은 올해의 자동차 컬러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가 되면은 이 기사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징어 게임이 개입을 하는 순간 오징어 게임 때문에 뭐 세계 자동차 약간 시장이 겨우 붙였다 이런 느낌. 네. 진짜 간신히 성공했어, 네, 약간. 붙였네. 이거 초록색 아니야 이런 거죠 이거. 이거 초록색인데 이러면서 딱 붙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근데 오징어 게임보다 캐스퍼가 먼저 나온 거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 관련 보도가 문제가 됐던 것이 더 있는데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화살 테러 사건을 보도했거든요. 네. 일단 사람이 그 화살 테러로 죽었는데 그걸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면서 뭐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그거를 이렇게 가십거리로 다뤘다는 것도 너무 아쉬웠는데 그 와중에 이 조중동 이제 대한민국 세계 주요 언론사가 나란히 이 기사를 오역해서 보도하는
실수도 또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목격자가 오징어 게임에서 들리던 뭐 경보음 그런 소리를 들었다. 네, 들었다라고 이제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그 조중동 이런 매체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밖에 경보음이 들려서 그게 TV에서 나는 그 효과음인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다르고 오다른 건데 그냥 이제 목격자가 오징어 게임 관련돼서 무슨 말을 하니까 그것만 보고 이제 옮겨오는 과정에서 오역도 했고 그거를 원 기사는 틀린 게 없네요. 그러니까 원 기사는 뭐 틀린 것도 번역을 없고,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네, 번역도 잘못됐고 가져오는 과정에서 제목을 다는데 뭐 사람이 한 5명 사망을 했음에도 그 점을 오징어 게임에 빗대서 어떻게든 오징어 게임과 연결하고 그거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마냥 이제 기사 제목에 올리니까 그런 점들이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뒤에 그 사고 난 거 듣고 나니까 앞에 자동차 색깔은 되게 귀엽네요. 네. 이 정도는 갑자기 좀 너그럽게 봐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럴 들기도 수도 하는데. 있겠다. 네. 오늘 뭐 아무래도 좀 썸네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우리도 오징어 코인 코인을 저희는 뭐 제대로 소개하고 하는 거니까 우리를 실제 억지로 내용이 부르는 건 나오니까 아니잖아요. 네. 뭐 좀 뜨끔하긴 하네요. 근데 네. 아무튼 뭐 오늘 좀 방송을 2주 만에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좀 어땠나요? 준비하는 게 금방금방 되던가요? 또 이게 한 번 쉬면 또 네. 힘든데 안 그래도 한 번 쉬니까 네. 좀 이게 녹화 날짜도 또 옮기고 네. 일정도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더 긴장도 많이 하고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아유 또, 너무 잘했어요 네, 진짜 오늘. 시청자분들 같이 이렇게 가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를 되게 잘 챙기시네요. 그럼 항상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 배울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보여주세요 선배로서. 소감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 소감은 짧은 게 제일 좋죠. 끝. 오늘 네, 다음 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김현수였습니다. 네, 박신이었습니다. 네, 유원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